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 내용으로 이른바 뭐 언론에서는 줄여서 검수완박 이렇게도 부르고 부르긴 있는 하죠, 그렇게. 상황인데 어쨌든 헌재 판단 결과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법률로서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라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건 뭐, 네, 당연한 네. 결과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제소를 네. 했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 법원에서도 했어요. 법무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했는데 네. 하나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 인정했던 게 뭐냐면 절차상에 누구죠? 광주에 있는 의원 무소속으로 민영배 의원 네 맞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옮겨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네. 약간의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검찰이나 네. 법무부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법원은 어제 뭐라고 헌재에서 뭐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건 검찰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 영장 청구권이다였어요. 그렇죠. 수사권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법률상. 헌법에서 그렇죠.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는 게 어제 헌재 판결을 보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네. 들면 우리 일반 경찰, 해경, 그다음에 특수경,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수사법경찰 등등 많은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아니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에게 있다. 그것만 보장되면 되지 수사하는 것이 반드시 검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네. 검찰과 경찰이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견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추진한 거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이 다 갖고 있잖아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 청구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되면 서로 견제가 가능해지잖아요. 네. 한쪽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아니면 누구를 봐주기 수사를 했을 경우에 검찰이 그런 목적으로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만 잘 통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만 갖고 있고 기소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이걸 견제할 수 있어요. 다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적해낼 수 있고 덮으려고 하는 걸 예컨대. 그래요. 또는 뭐 경찰이 만약 그런 경우는 검찰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추진 배경이었고 네. 그렇게 추진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게 헌재에서 타당하다. 네. 라고 주장을 했고 명확하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은 영장 청구권, 기소권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나머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번에 판단이 있었다. 네.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네. 국회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건 상관은 없다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니 절차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내용이 맞을 수가 있냐? 음주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 궤변이다.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다 이렇게도 비난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지. 그렇게 법치를 주장하더니 그 전에 그럼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판결 나올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잘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의 판결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럼 모든 법원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하나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미디어법이에요. 제가 또 전공이 언론학 아니겠습니까? 2009년에 네, 미디어법을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는 여러분 오마이뉴스에 쭉 보시면 알아요. 거기 제가 기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정말 제가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교수를 찾아왔어요. 국정원 직원이 압박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MB 때예요 그때가. 야. 미국 교수를 찾아와서 왜 교수님 그런 칼럼 쓰냐고 왜 반대하냐고 나한테. 그랬던 이게 웃기는 나라죠. MB 때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통과될 때 법적으로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리 투표 논란이 있어요. 대리 투표. 맞아요. 옆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회가 투표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처럼 누르는 맞아요. 투표가 있어요. 눌러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걸 누르는 장면이 찍혔어요. 사진이. 이건 대리 투표잖아요. 내 것만 해야 되잖아.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니터에 찬성 반대를 누르는 거지. 남의 의원 자리 없는 의원 걸 누르는 장면이 찍혔대. 기억나죠, 박 기자? 네,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대리 투표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 처음에 부결됐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부의장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번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헌재가 어떻게 결정한지 아세요? 법은 그래도 인정. 그래서 지금까지 종편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편이 생겼던 배경이 미디어법이에요. 만약 미디어법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고 왜냐면 그때 당시 헌재는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요. 네.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국회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전신 어느 당인지도 몰라. 워낙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어쨌든 네네. 무슨 당이겠지.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걸 뭉개고 가버린 거야 그냥. 한나라당이겠죠. 뭐. 응, 한나라당이겠지 그럼. 네. 그 한나라당에서 뭉개고 가서 그냥 쭉 추진해 버린 거야. 그다음 최시중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막 모집을 해버리고 공모하고 막 이러니까 네. 민주당이 그걸 못 막은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요 이걸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네네. 법에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법 만들어라라고까지만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다시 안 만들고 국민의힘 전시인 한나라당 무시하고 그냥 계속 추진해가지고 뭐 공모했는데 조중동 매하고 몇 개가 들어왔는데 조중동 매한테 준 거 아니에요 종편을. 그렇죠. 종편이 생기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미디어법이에요. 근데 네. 그 미디어법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 그 당시에 기사 찾아보세요. 장난 아니었죠. 야, 국회에서 그때는- 몸싸움하고. 네, 막 빠루 생각나죠. 나경원 빠루라고 기억나시죠? 예. 빠루 들고 문 막 부시고 네. 망치로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거 들어가려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게 불법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갔어요. 헌재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헌재에서 뭐라고만 판결을 내렸냐면 네.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논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안 그냥 했죠.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도 사실은 저 빠루 나오네. 저 어떻게 금방 제 김 팀장 잘했어. 저는 근데 그때 건 아니고. 아 그때 거 아니에요? 그때 2009년대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딴 때 또 상황이고. 빠루 또 들었어? 그때는 아니, 뭐 그때만- 그때는 도끼였어 그럼. 손도끼. 도끼였던 거 그랬던 것 손도끼. 같아요.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빠루보다? 손도끼가? 하여튼 그때는 뭔가 있었던 나경원- 기억이 있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니었어요. 아 그래. 그때는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빠루는 2009년도.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몸싸움이 있었다 어쨌든 이런 뭐 말씀이신데 그랬었어요. 이때 헌재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음. 통과된 법률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결론 내렸죠. 그런 그 결론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헌재가.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자주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큰 하자가 있을 만큼의 문제는 보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있다 무소속으로 가고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자기 개인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근데 그거하고 법이 통과돼서 결정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자, 지금 정수현 씨가 박 기자님 목 어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목 아플 때 따뜻한 유자차 드셔보세요. 오, 그리고 항상 보내세요. 힘내세요. 실시간 후원. 아프니까 오는구나. 평소에 오질 않습니다. 박 기자한테 저한테만 오고. 아프니까 오네. 네. 계속 아프세요. 농담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거 농담이에요. 또 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또- 악담을 또 퍼붓시다니. 아니 뭘 악담이라뇨. 저한테 방송 네. 시작하기 전에 박 기자는 더 큰 악담을 합니다. 네. 온갖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을 보니까 네. 박성수 님이 아, 전주 시내버스 테스트 운전기사입니다. 아, 예. 일하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김포에서 기계 설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수현 님이. 그러시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봉신 님은 다리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님은 건설 현장에서 블루투스 끼고 일합니다. 화이팅! 네,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 책임 있죠. 탄핵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럴 어떻게 수밖에 없죠. 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면 한동훈 장관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민주당이 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뭐 야반 도주 얘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해서 그랬죠. 권한쟁의 심판까지 냈잖아요. 근데 결국 한자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그걸 맞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네. 헌재 판결에 따르면 본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뭐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거를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2개 수사 범위 빼고 나머지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그 법의 취지는 시행령 가지고 다 바꿔놨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헌재에서 타당하다고 그 법률의 범위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법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취해놨어요. 그게 과연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법치주의를 좋아하는 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음. 등이라고 하는 그 한자 때문에 그걸 시행령으로. 이용해 가지고 네.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에 뭐가 문제가 법조문 잘 보시라고 이런 그러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합니까? 저는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의 취지를 모르냐고요. 입법부에서 네. 이걸 할 때 그럼 등 있으니까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시행령 해가지고 하라 이러고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싸워가면서 만들어낸 이 입법부가 처리한 법은 네. 취지 자체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분리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해 행동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령을 해야지. 시행령이 모법보다 더 높아요? 아니 그럼 위에서 뭐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 그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그렇죠. 시행령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삼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법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듯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등이라고 하는 글자, 그 민주당도 잘못했지. 그걸 왜 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네. 합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집어넣었을 거라고도 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 협상할 때 요 등자, 다.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합의해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돼가지고 네네. 뒤집긴 했지만 등을 넣어준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쪽에서 부분이죠.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네. 반발이 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한 발 양보한 것 같은데 그게 빌미를 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면 입법부의 네. 입법 취지, 법을 만들어준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 정상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꼼수 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 편한 대로 법을 만들어 아니 법의 시행을 방해하고 네. 법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검수완박. 근데 뭐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닌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